자, 지금부터는 형과 동생의 그 먼 거리감이 좁혀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형은 고향과 가족의 생각에 쿨쩍쿨쩍 울며 넋두리를 하지만 동생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여기까지만 해도 둘의 관계는 똑같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아요. 사흘째 되던 밤부터 형은 경비병에게 얻은 밥 한 덩이를 동생과 나눠 먹고는 한다. 이렇게 지내면서 동생은 형의 인간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고 형이 울면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게 된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이 부분요. 여기까지는 거리감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밥 한 덩이 이것을 나누어 먹고 나선 어떻습니까? 동생의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동생의 태도 변화. 어떻게 태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함께 울어준다고요. 울어준다. 그러면 이게 드러내는 바는 뭔데요?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둘의 심리적 관계가 이제 좁혀지기 시작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밥 한 덩이가 한 기능은 뭐예요? 둘이 심리적 관계가 좁혀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소재가 되고요.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면 형의 동생에 대한 애정요. 동생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소재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다시요. 일행이 원산에 다다르자 공간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의 경비병이 모두 바뀐다. 자, 이거 중요한 포인트. 사건이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바뀐다고요. 왜 이게 사건이 바뀌는 계기가 될까요? 앞에서는 경비병이 밥을 줘요. 그런데 그 경비병이 바뀌어 버린다는 것은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요. 이날 밤 감시는 밤새도록 엄했다고요. 바뀌니까 바로 엄했다라고 하는 거죠. 얄짤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깥에서는 첫눈이 흩날리고 있었다. 자, 여기서 첫눈은 우와 하는 그 첫눈이 아니에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계절적 배경을 분명히 드러내요. 겨울이라고요. 그런데 좋을 수만은 없어요. 왜? 이들의 상황이 뭔데요? 포로라고요. 포로한테 겨울은 그냥 춥다 이것뿐인 거예요. 그 다음 형은 울음을 그치고 불쑥 야하 눈이 내린다. 벌써 겨울이 다 됐네. 아직까지는 이 말을 통해서 뭘 드러내냐면 형의 성격 천진난만요. 자기가 포로인데도 불구하고요. 와 눈이야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물론 감시병들이 감시가 심하니까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지 않고 혼자 소리처럼 거렸다. 조금 달라지긴 한 거죠. 저것 봐. 저기 에이 모두 잠만 자고 있네. 동생의 허리를 쿡쿡 찌르기만 하면서 이렇게 되죠. 계절이 점점 추운 겨울로 흘러가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감시병들이 바뀌어서 감시가 엄해지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얘는 계속해서 천진난만이라고요. 어느덧 양덕도 지났다. 공간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이 장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루는 수월히도 저물어 갔고 하늘은 변화 없이 풀었을 뿐이다. 별 문제 없네요. 산도 들판도 눈에 덮였다. 눈이 덮일 만큼 많이 온 거예요. 그러면 포로의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의 겨울 복장을 바라보는 형의 얼굴에는 천진한 애들 같은 선망의 표정이 어려 있곤 했다. 자, 여기선 또 뭐가 드러났냐면 아직까지 형의 성격이 어떻다?
진, 남, 만 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요? 자기 지금 포로인데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복장이 와 좋다 굿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성격 천진난만함이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천진난만할까요? 여기 보세요. 날로 날로 풀이 죽어갔다. 누가요? 형의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다. 이런 거 나오면 꼭 사건 발생하죠. 일행도 경비병들도 모두 잠들었을 무렵 형은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이쯤에 와서 늘 그렇듯 별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 새끼 생각난다. 마음이 꽤 좋았댔 이 아이. 자 여기서 그 새끼가 누구냐면요. 이때는 막 욕하는 그 베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덩어리 주던 밥 한 덩어리씩 주던 경비병요. 왜 그럴까요? 바뀐 경비병들이 너무 삼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줬겠어요. 안 줬으니까요. 그래서 형의 입장에서는 얘가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원래 다리에 담증이 있는데 자 너도 알잖니?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다 하고는 해죽 웃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담증 우리가 의사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합니다. 병이 있었다고요. 원래 형은 병이 있는데 요새 좀 이상해진 것 같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병세가 악화됐다고요. 악화. 그러면 이 병세의 악화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포로예요. 그런데 계절은 언제예요? 겨울요. 계속해서 걸어서 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아파요.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말이 예측되죠. 작가가 얘를 어떻게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계절적 변화를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보세요. 동생은 놀라 돌아다 보았다. 자 여기서 뭘 읽어낼 수 있느냐. 그 전까지는 앞에까지는 동생은 형에 대해서 거리감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 아파 그러니까 어? 이러고 돌아본 거죠. 이 행위의 의미는 뭘까요? 형에 대한 걱정요. 형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형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들의 심리적 거리가 좁아지고 있다.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정보들이라고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거리가 좁아지고 있는지. 여느 때 없이 형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두 팔로 동생의 어깨를 천천히 끌어안으면서 칠성아 흠석은 춥다. 형은 아픈 와중에도 동생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 말이다. 엄만 날 불쌍히 여깃대시야인. 야 칠성아 칠성아 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인물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병세 악화 이러고 넘어가겠습니다. 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점점점 동생이 뭔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해요. 동생의 눈에선 대신 뭐요?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고요. 이때 눈물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타까움요. 동생은 앞부분에 보면 되게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형을 비웃을 만큼요. 그래서 형이 이 말을 하는 이유를 뻔히 알고 있어요. 아, 우리 형이 계속 아파서 견디지 못한 상태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포로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에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안 쓸게요.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자, 형은
벼랑간 두 눈이 휘둥그레져 동생의 얼굴 멀끔히 마주 쳐다보더니 왜 우니 왜 울어 왜 어서 그치지 못하겠니 하면서 도리어 제 편에서 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동생이 우니까 형은 계속해서 동생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울어? 그러면서 자기도 울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때 울음의 의미는 뭘까요? 동생에 대한 애정요. 형의 동생에 대한 애정, 사랑이 드러난다고요. 저도 이제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감정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튿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형의 걸음걸이는 눈에 띄게 절름거렸다. 상태가 안 좋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소리도 풀이 없었다. 뭡니까?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형의 모습인 거예요. 그만큼 걸었음 무던히 왔구만서도 에이 이제 좀 그만 걷지덜 무던히도 걸었구만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상황은 뭘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병세가 계속해서 악화, 형의 태도를 그 천진난만한 와 누니야 하던 날뛰던 형의 모습을 바꿀 만큼 엄청나게 악화됐어요. 그 상황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경비병이 아무리 삼엄해도 좀 그만 가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고는 주위의 경비병을 힐끔 곁눈질 해봤어요. 그러면 좀 멈춰줘야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그래? 좀 그냥 쉬었다 갈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물론 앓은 채도 안 했다. 바뀐 사람들은 꽤나 사나운 패들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서술하고 있을까요? 경비병들의 비인간성요. 보통 걷다가 사람들이 아프면요 쉽니다. 걱정도 해주고요. 그런데 쌩 깠다고요. 아는 채도 안 했다고요. 이들의 경비병의 행위 서술을 통해서 비인간성이 드러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부정적인 결말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작가가 경비병을 바꿔버린 이유가 드러나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그날 밤 형은 동생을 향해 쓸쓸하게 웃기만 했다. 칠성아 너 집에 가거든 말이다. 집에 가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너 집에 가거든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고 너 집에 가거든을 반복한다는 것은 자신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자신은 집에 돌아갈 수 없음을 인식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하고는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벌쩍 웃으면서 히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니? 내가 집에 갈 땐 나도 갈 텐데 안 그러니? 라는 것은 이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인간은 살고 싶겠죠. 그래서 다시 이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형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빠졌어. 한참 뒤에 또 동생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야 칠성아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쳐다보기만 했다고요. 할 말이 있으나 그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할 말일지는 뻔히 알겠죠. 형은 늦었어 뭐 이런 말요. 자, 그 다음요. 바깥 바람은 새었다.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하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높인 초란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 뻗었다. 자, 여기서는 별 내용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배경을 묘사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에요? 겨울의 배경. 바람 굉장히 세죠. 그 다음에 거정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짚을 이렇게 돗자리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문 대신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모습은 뭐냐면
이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는데 그 상황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묘사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느냐? 인물이 처한 열악한 좋지 않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이 열악한 상황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형이 있고 형의 상태는요. 점점점 병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요. 동생의 눈에선 또 눈물이 비어져 나왔다. 왜 울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안타까움요. 형은 또 벌컥 선을 내며 동생이 우니까요. 왜 우니 흐흐흐 하고 제 편에선 더더더 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우는 거예요. 동생이 우는 이유는 형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형은 그 동생을 바라보며 또 동생을 걱정해서 우는 거죠. 동생에 대한 애정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형제 간에 이제 서로 서로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바로 형제 간에 애정이 생겨버린 거죠. 형제가 생긴 모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 거리가 좁혀졌음을 의미한다고요. 심리적 거리 좁혀졌어요. 자, 여기까지 그 멀었던 이 형제 간의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좁혀져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